주연, 염화음 정경화, 구슬동자 윤도령.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미스터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마녀사냥 요즘 연애입니다. 당신 설마 여기서? ONS, FWB, 선색, 후사는 음흉한 기운이 강하거나 새끼가 넘치는 사람. 몸이 안 맞으면 못 만난다.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만족을 좀 느끼지를 못하고 귀신 때문에 자꾸 뭔가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르가즘 느끼려고 마사지 샵으로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 끝났어. 속궁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 계속 다른 분과 섹스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80대 할머니와 잠자요. 말만 할 거야, 소만 할 거야. 아프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야. 콧궁합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 코와 인중의 길이, 입술과 턱의 길이. 콧구멍이 작아야 명기라고. 손가락으로 성기 모양을 유추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직접적이고 은밀한 방법인데요. 되게 정확도가 높은 방법. 선생님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ONS, FWB, 선생, 후사. 네? 아니, FWB랑 선색 후사는 들어봤어요. 근데 ONS는 난 처음 들어봐. 모든 연애에 관련된 약자인데요. ONS는 원나잇 스탠드, FWB는 프렌즈 위드 베네핏이라고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잠자리를 갖는 일명 섹스 파트너를 뜻한다고 해요. 그리고 선색 후사는 먼저 섹스를 해보고 나중에 사귀겠다는 뜻이라고 해요. 솔직히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확실히 요즘 친구들의 연애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제가 요즘 친구들이긴 하지만 저도 같이 보시면 억울합니다. 아니요. 요즘 연애 예능이 뭐 정말 많아졌는데 예전과 다르게 연애 방식이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파트너도 바꿔서 연애하고 엑스남친, 여친이랑 환승 연애도 하고 돌싱도 연애하고 저만 연애 안 한 것 같네요. 그만큼 연애는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누구나 관심 갖는 분야이고 연애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인 시대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연애 고민으로 무당 선생님들을 찾는 분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른 문제로 상담을 와도 연애는 사실 필수 옵션이더라고요. 맞아요. 전체 상담 비율의 80에서 90%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애 고민이 있는 젊은 분들이 무조건 무당만 찾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 혹시 E형, I형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냥 요즘 들어봤죠. 텔레비에서. 네네. MBTI. 저 사람은 E형이라 인싸고 나는 I형이라 아싸야. 나는 계획적인 J형이야. 저 사람은 즉흥적이야. P형이니까 안 맞아. 요즘 MBTI로 나와 맞는 성향의 사람과 연애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당도 궁합을 볼 때 두 사람의 성향과 기질도 함께 보잖아요. 근데 MBTI로 연애 상대를 고르는 것도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섣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MBTI보다는 사실 무당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성향도 그렇고. 궁합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네네. 아닌데. 그리고 무당마다 궁합 보는 방식이 조금 다르잖아요. 저는 연애사주에 파괴가 되고 부서지는 박살이 되는 그런 팥살이나 원진살이나 흉살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면 연애하기에 문제가 없는 궁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궁합을 볼 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첫 번째는 연인 사이에 나쁜 살이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 형제, 친구, 동료 등 주변 환경, 그리고 세 번째는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먼저 봐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우선순위가 과연 상대의 연인을 만났을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 보는 거죠, 먼저. 유튜브에 올라오는 띠별 궁합. 뭐 같은 띠 전반적인 뭐 흐름이니까 참고하라는 건데 그것에 몰두해서 사귀고 헤어지고 하더라고요. 띠로만 봤을 때 원진이 되는 관계도 사주의 일주나 다른 부분에서 합의된다면 아무 탈 없이 연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하고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나훈아 선생님은 연애 상담을 하실 때 타로를 봐주신다고. 아, 네. 타로와 신점이랑 같이 보는데요. 짝사랑이나 연애 중인 사람, 이별한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한테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라고 확인을 하는 건 사주로부터 확인도 되지만 사람마다 어떠한 에너지의 파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놓고 이제 보는 거죠. 우리 무속인 분들이 뭐 1년에 점사를 하는 거와는 좀 달리 일주일, 3개월 이전에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도 높고 요즘 젊은 분들은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예약을 해야겠네요. 저도 그리고 연애 고민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나이 불문, 성별을 불문하고 80에서 90%가 속궁합에 대해서도 무건의 궁금증을 또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선생님들은 자만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옛날 사람이면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외치겠지만 요즘은 자고 나서 만남 추구다 뭐 해서 궁합을 먼저 확인하고 연애를 시작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뭐 일각에서 보니까 몸이 가면은 뭐 마음도 따라간다. 뭐 마음이 가도 몸이 안 맞으면 못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속궁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젊은 층들의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정말 당당한 게 일주일 전에 이 친구랑 어떤 관계가 될지 사실 너무 궁금해요. 그랬는데 열흘도 안 돼서 다른 분의 친구의 사주를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이미 잠자리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안 맞다고 해서 헤어진 상태인 거죠. 솔직히 사랑하면 안고 싶고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자극히 당연한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도 돌아가라고 한다면 좀 제 본능을 숨기지 않고 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무당이 볼 때도 평생 이어질 인연이 아니라면 안 맞는 속궁합 때문에 울고불고 할 필요는 없는 것 맞아. 같아요. 제가 연애 상담을 좀 냉정하게 하는 편인데 결혼할 인연이 아니다. 그런데 막 되게 울고불고 하고 막 이러면 결혼 못해. 그만 울어. 헤어져. 속궁합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속궁합 맞는 사람 찾아서 연애하면 되죠. 그래서 선세구사가 있나?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속궁합이 잘 맞으면 이상형의 기준도 바뀌어진다고 해요. 아, 저 많이 예쁜 몸매를 좋아하고 그랬었던 남자분이 귀엽고 통통한 여자와 잠자리를 했을 적에 속궁합이 맞으면 몸이 반응을 해서 뇌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안 달라고 이것보다 더한 연애 스킬이 있을까요? 그죠 없다고 봐요. 헤어진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던 여성분이 있었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바람기 많은 남자친구 때문에 고작 3개월 사귀는 동안 7번을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를 이렇게까지 헤어지면서도 남자를 잊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잠자리에서 느낀 오르가즘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남자친구분이 갖고 있는 인성이나 자질이나 가치관이나 뭐 생계 뭐 여러 가지 기타 환경을 봤을 때 속궁합만 맞고 나머지는 다 안 맞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를 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결혼한 후에 속궁합이 안 맞아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거나 결국 외도까지 하게 되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정말 모든 게 다 맞아요. 그 가정 생활도 괜찮고 아이들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부부끼리 스킨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상담할 때 둘 다 불쌍하더라고요. 7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속궁합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고민이 뭐였냐면 남편 게 너무 커서 싫대. 근데 이게 웃긴 게 모르고 한 건 아닌데 연애를 하면서 관계했던 그 궁합과 결혼을 하고 나서 관계를 똑같은 사람이랑 했는데도 싫고 좋음이 명확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거시기 길이가 커서 내가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영적으로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속궁합적인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상담을 받을 걸 권고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체 구조상의 문제로 속궁합이 안 맞는 건 무당도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무소적인 원인 때문에 속궁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사주에 음흉한
기운이 굉장히 강하거나 쐐기가 넘치는 사람, 그리고 뭐 육회살이나 도화살이 너무나 강해서 나와의 궁합을 비대칭을 이루는 경우, 또 원징이나 상충같이 극악한 살들이 많이 끼었다면 사실 속궁합이 안 맞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특히 여자들은 자궁살을 조심해야 해요. 자궁살이 낀 여자하고 잠자리를 하면 어떤 남자도 만족을 좀 느끼지를 못하고 결국 남자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상황이 많은데요. 조상이 속궁합에 장애물이 될 때도 있었어요. 여자가 봐도 너무 예쁜 미모를 가지신 분이었는데 잠자리만 하고 나면 남자들이 하는 멘트가 다 똑같은 거예요. 80대 할머니와 잠자리를 하는 기분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 너무 상처도 받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저한테 상담을 왔는데 그분의 친할머니가 굉장히 유명한 만신이셨던 거예요. 무당이셨던 할머니가 불사옷을 입으시고 목에다 줄을 딱 매고 그 여자분을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남자분들하고 잠자리만 하면은 그런 반응을 보인 게 그 할머니가 자꾸 빙의 아닌 빙의가 된 거죠. 그래서 할머니를 업단지로 분리해 드리고 그리고 치유를 했더니 그 상황이 나아졌고 저 굉장히 괜찮은 분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잘 지내게 되셨어요. 잘 됐네요.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30대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은 흔히 우리 말하는 오르가즘 있잖아요. 그런 걸 느끼려고 마사지 샵을 다니는 거예요. 이분의 특징이 희한하게 계속 다른 분과 섹스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분 사주를 보니까 뭐 홍염살, 도화살, 나체 도화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주이셨거든요. 우선 빙의 기운도 있을 뿐더러 사주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살을 조금 소멸을 시키고 조금은 늦게 결혼을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 때문에 잠깐이지만 속궁합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스킨십도 없고 그런 거에 상관이 없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안 좋은 곳에 갔다 왔어요. 열이 나고 몸수가 좀 아프다가 자꾸 뭔가가 몸에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셨나 봐요. 근데 10시 반만 되면 나가는 거예요. 길거리에 할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젊은 청춘의 영가가 다 껴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빙의의 테너를 했겠죠. 이거 좀 체결을 하자. 근데 얼마나 제정신 들면 창피하겠어요. 자기가 군주도 모르고 몽변처럼 다녔으니까 결코 외국으로 가신 의뢰가 있었어요. 이렇게 영적인 원인 때문에 속궁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무당이 얼마든지 치유해 줄 수 있지만 단순하게 속궁합 자체의 문제라면 부적을 한다든지 굿, 시성 같은 어떤 무속적인 행위도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탐굿이나 여탐으로 합의굿같이 어떠한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양가 조상의 합의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개선시키거나 조금 더 발달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뭐 속된 말로 뭐 섹스까지 잘하게 해주는 신명은 뭐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신체적인 만족만큼 정서적인 만족도가 속궁합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윤도령 선생님 말씀처럼 연인 또는 부부간의 합을 받아주거나 나쁜 살을 풀어주는 살풀이를 해서 관계 개선이 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속궁합을 좋아지게 하는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흔히 여우의 비방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우인데 그 얼굴 부분이 박제되어 있는 부분을 쓰고 구슬과 그리고 각국 나라의 돈을 사용해서 조금은 예방을 해서 도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최고로 이제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 좋은 방법은 연인 간에 그냥 솔직한 대화로 서로 맞춰 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전부 다 무당이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연인과의 속궁합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 속궁합 사전 체크 방법을 탈탈 털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연인의 사주를 알고 있다면 궁합을 볼 때 서로 충이 되는 건 없는지 원진살이나 충살이나 파양살이나 일주나 시주나 이런 곳에 그런 살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미친 궁합의 인연이라고 하죠. 정입에 합이 들면 속궁합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사주를 모른다면 연인의 간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입을 중심적으로 보라고 하는데요. 입술이 두툼하고 얇은 입을 가진 여자와
인중이 깊은 남자는 송영기 각에서 서로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면 속궁합 맛이 잘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의학에서도 왜 우리가 입이나 코의 부분을 성기의 네. 부분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코 큰 남자는 성기도 크고 여자분은 콧망울이 오뚝하고 윤기가 나면 살이 도톰해서 콧구멍이 작아야 명기라고 하는 것처럼요. 저는 손가락으로 성기 모양을 유추할 수 있는데 남자는 이제 엄지 손가락 그리고 검지 손가락 이렇게를 봐요. 그래서 엄지 손가락은 이 사람의 어떤 굵기를 봅니다. 검지 손가락은 그 사람의 길이를 봐요. 여자 같은 경우는 입술과 귀를 보거든요. 넓이와 이 질의 길이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 유추하기가 조금 쉽더라고요. 맞아. 저는 조금 더 직접적이고 은밀한 방법인데요. 지금 연인이 함께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자의 손바닥에 남자의 검지 또는 중지를 올려서 서로 이렇게 쥐어보게 하는 건데요. 불편함을 느낀다면 별로 좋지 않은 거고요. 편하거나 따뜻하다고 느끼게 되면 두 사람이 속궁합이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른 있구나. 방법이네요. 네, 이 엄지랑 중지. 네, 검지거나 아니, 중지거나. 이렇게, 이렇게 근데 잡았어. 굉장히 되게 정확도가 높은 방법. 그리고 공교롭게 지금 우리 윤도령 선생님이 청일점이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선생님 평소에 땀 많이 흘리세요? 그럴걸요? 몸에 열이 많아서 더위를 잘 타고 땀을 많이 흘리시는 사람들은 그래요. 양기가 풍부해서 성욕도 세다고 합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가슴에 털 있으세요? 없어요. 저 정확해요. 털있는 거 정말 싫어요. 그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그것도 제가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 했어요. 가슴에 털이 많거나 머리에 털이 가늘수록 성욕이 왕성해서 속궁합이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설명할 수 없는 저만의 성욕 테스트 방법이 있는데요. 네. 코와 인중의 길이, 또 입술과 턱의 길이. 나연 선생님 딱 옆선을 딱 봤을 때는요. 뭔가가 마음이 맞아야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 성욕도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이제 상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윤 선생님 여선을 딱 봤을 때는요. 지금은 이제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시는 것뿐이지. 좀 뭔가 모르게 애틋한 나만의 이제 딱 갖고 있는 내 사랑을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또 우리 선생님도 봤을 때 성질이 급하세요. 나만 딱 끝내놓고 너는 뭐 그러든가 말든가 그런 경향도 있고 부부간에 그러면서 사랑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인데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전부 다 거울 꺼내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확인하느라고 지금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자, 요즘 연애의 기술을 알아봤다면 연인으로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에게도 또 팁을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우리 편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쥐띠와 말띠, 그리고 호랑이띠와 닭띠, 호랑이띠와 원숭이띠, 소띠와 양띠, 용띠와 개띠, 뱀띠와 돼지띠 인 띠들은 서로 만나면 상극을 이루기 때문에 이성을 만나기 전에 한 번쯤은 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궁합이 안 맞으면 전 죽음도 피할 수 없어요. 젊은 청춘 남자인데요. 여자를 만났을 때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궁합 봤을 때.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손에 칼을 쥐고 있는 형국이라 이제 남자를 잡아먹는 가부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너의 명이 단축할 수가 있다. 그러니 이 여자하고 고려 심히 생각을 좀 해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전 임신이 돼서 결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날딸이 아기를 놓고 나서 이 남자가 그 망년회 때 친구들한테 좀 맞아갖고 죽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자는 7수에 치이고 남자는 9수에 치인다고 하잖아요. 혼인신고나 이혼 서류도 우리가 다 문서로는 보니까 여자 7자, 남자 9자에는 충이 좀 많이 들어오고 액땜을 치를 수가 있으니 혼사를 치르지 말라고 저는 권고를 드리고 궁합도 어떤 서로 간의 가치관이나 인성체가 맞아야 우리가 후에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사람 궁합도 보지만은 진짜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상이 있잖아요. 눈썹이 얇고 갈매기처럼 뻗은 여자는 남자를 평생 들들볶고 의심을 하고 그 남자가 피곤해서 못 사는 경우가 있고요. 남자들은 양쪽 광대뼈가 유난히 툭 튀어나온 사람들은 음주를 자주 이제 갖고 있지만 여자에 대한 배려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폭력이 강해지고
좀 이런 거를 관상도 좀 받고 했으면 좀 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내 연인으로 삼기에 손색이 없는 띠궁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인호술, 신자진, 해묘미, 사유축, 삼합이 들었다면 평탄한 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합도 삼합이지만 타주에 지지에 육합이 들어도 결혼에 상대는 좋습니다. 자화축, 인과 해, 묘와 술, 진과 유, 그리고 사와 신, 오와 미의 궁합인데요. 이렇게 육합이 드는 연인들은 연애뿐만 아니라 결혼도 좋고 소궁합에도 좀 좋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내 짝은 내가 알아본다고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끌리거나 꿈에 막 그 사람이 막 나타나고 괜히 설레기도 하고 아, 저 사람이 내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혼자 나만의 어떤 내 직성에서 뭐 먼저 알 수가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 근데 콩커플 아니에요, 콩커플? 그러니까 우리 무당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뭐 충이다, 상극이다, 원진이다, 12지신이다 보다 얘기를 하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건 내 직성에서 정말 이 사람의 간절히 원하는지, 뭐 정말 내 짝이 맞는지 이 정도의 내 마음이 먼저 있어야 그렇죠. 그 다음이 뭐 궁합이든 소궁합이든 나오는 게 아닐까. 그렇죠.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